안녕하세요, 마더톡입니다. 여러분, 한 광고에 등장한 이 모델 기억하시나요? 연예인을 누르고 광고 모델로 발탁된 이 모델은 진짜 사람이 아닌 가상인물입니다. 이름은 로지. MZ세대에게 어필할 개성있고 매력적인 마스크를 자랑합니다. 자신만의 캐릭터와 세계관도 가지고 있고요. 로지 제작사 사이더스 스튜디오 X는 콘텐츠 기반 회사입니다. 사이더스는 자신의 기술력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던 중 해외의 가상 인플루언서를 접하면서 한국에는 관련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고, 이러한 의문에서 로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로지가 딥페이크로 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로지는 딥페이크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딥페이크란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로 합성하게 되면 각각의 이목구비 특징 중 강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예를 들면 두 얼굴 중 눈이 큰 쪽으로 합성이 된다는 말이죠. 로지는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깜빡일 때 눈만 감았다 뜨는 게 아니죠. 그 주변의 뼈와 근육, 신경, 피부가 함께 움직이는데요. 눈만 깜빡이면 그건 인형이죠. 로지는 이렇게 실제 사람과 흡사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가상 인플루언서는 로지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 말 많은 연예 기획사를 통해 아이돌 육성 사업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1996년 H.O.T, 97년 S.E.S, 잭스키스, 98년 핑클 등 대표적 아이돌 그룹이 탄생했어요. 이들과 함께 97년 또 다른 형태의 가수, 한국 최초 사이버 가수 아담이 데뷔합니다. 당시 인기가요 순위 프로그램이었던 가요 톱10에도 출연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뮤직뱅크쯤 되겠죠. 아담은 당시 인기 스타만 할 수 있다는 TV CF에도 출연했고요. 실제로 활동 3개월 만에 당시 5억여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제작사인 아담소프트는 초기 제작 비용 이상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아담. 그는 왜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한간에서는 아담이 군대에 갔다,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은 팬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었기에 인간적 교감이 결여된 점이 실패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짝 스타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담소프트에 따르면 30초 분량의 방송 출연을 위해 5-6명의 개발자가 2개월 동안 작업해야만 했고 억 단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90년대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지만 지금도 자본과 기술력은 가상 인플루언서의 완전한 상용화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로지의 광고에서도 로지의 의상이 3번 정도 바뀌는데, 현재의 기술로 여러 번 바뀌는 의상을 3D로 구현해내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낭비죠. 따라서 광고 속의 로지는 대역 모델의 춤 동작과 이에 따른 표정을 학습한 결과물이며 옷은 실제 옷입니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이전부터 가상 인플루언서가 상용화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릴 미켈라가 있죠. 20세 브라질계 미국인 로스앤젤레스 거주 여성으로 설정된 미켈라는 한 해 수익 1,170만 달러, 한화로 133억 원입니다. 인스타 팔로워 300만이 넘는 셀럽이죠. 인스타 포스팅 한 건당 단가는 8,500달러, 한화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셀럽은 저리 가라입니다. 패션 브랜드 프라다, 디올, 캘빈 클라인의 모델로 활약했고 삼성전자 갤럭시 앰베서더이기도 합니다. 2017년 싱글 앨범 Not Mine을 발매하기도 했어요. 릴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을 쭉 보시면 보통의 10대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진짜 감정을 갖고 쓴 듯한 인스타 포스트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친구 중 한 명이 점심때 저한테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50명 정도 되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전 바보 같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제 그는 제 문자에 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아요. 릴 미켈라의 포스트는 가짜지만 팔로워들의 댓글은 진짜입니다. 대부분 그녀에게 공감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또 릴 미켈라는 친구 버뮤다와 블로커도 있어요. 이들 역시 각각 28만 팔로워, 14만 팔로워를 보유한 셀럽이에요.
이케아 가상 모델로 유명한 임마는 남동생도 있고요. 가상인물이지만 이들은 가상세계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실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인플루언서의 시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블룸버그는 이들은 100% 통제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고 했죠. 이들은 다른 셀럽과는 달리 기분이나 컨디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광고주나 방송사가 원하는 표정, 포즈, 멘트를 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광고 모델처럼 나이를 먹지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원하는 모습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활동 기간이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생활 이슈에서 안전함으로 광고주나 제작사에 타격이 갈 일도 없고요. 이들은 시공간 제약이 없으므로 동시에 여러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뉴욕과 서울에서 동시에 촬영할 수 있죠. 요즘 같은 팬데믹에는 말할 것도 없죠. 메타버스가 활성화된 오늘날 특히 기업과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인플루언서죠.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상인간이 우리 인간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아나운서, 상담원 등의 역할을 대체하여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냐 걱정해요. 러다이트 운동이 생각나네요. 산업혁명 때 기계가 처음 등장하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자 사람들은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온갖 로봇과 AI가 등장했어요. 요즘에는 그 누구도 부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여기에 편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하죠. 제 생각엔 우리가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예능에서 마스크와 캐릭터가 확실한 가상 셀럽들로 구성해도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릴 미켈라의 인스타 포스트처럼 이들은 인간의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가짜 감정이라는 사실이 되려 그들의 감정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가상 인플루언서를 비롯한 가상 인간의 상용화라는 흐름을 막을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들의 활동을 막아야 할까요? 또 한 가지 저의 의문점은 이들에게 인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들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마더톡이었습니다.